안녕하십니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저자 정한철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와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그 다음 주의사항과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 접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큐넷에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겠죠. 필기를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수험표와 신분증, 그 다음 필기구를 지참하셔서 필기시험장에 입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입실 시간을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돼요. 입실 시간에 늦게 되면 아예 입실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공부하셨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필기 합격 확인도 마찬가지 큐넷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실기시험 접수를 마찬가지 큐넷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실기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요. 수험표 신분증 그다음 마찬가지 필기구를 지참하시고 여기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만 스케일자를 반드시 지참을 하시고 입실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케일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측정을 하신 뒤에 작업을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케일자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마찬가지 실기시험의 합격도 큐넷에서 여러분들께서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합격이 다 되시면 신분증과 그 다음에 발급 수수료를 지참하셔서 직접 내방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필기에 대한 좀 자세한 사항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계획 일반과 설비만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있는 건축 계획 일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건축 계획, 그 다음에 조경 계획, 건축 환경, 주거 건축 이렇게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바로 챕터 4번에 있는 주거 건축 계획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겠죠. 집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집을 설계하기 위해 바로 앞전 단계인 계획을 잘 세워야만 비, 바람, 눈 모든 것들을 다 막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주거 건축 계획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챕터가 있는데요. 자연 환경부터 빛 환경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는데 건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축법규인데요. 건축법규는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에서 조금 더 폭이 넓고 아주 깊은 과목이 이제 건축법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기능사 수준에서는 나오는 그 출제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깊이가 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부담 없이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것이 이제 건축 설비인데 건축 설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가 많죠. 지금 총 5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급배수 설비, 냉난방 및 공조 설비, 그 다음 전기 설비, 가스 조화 설비, 정보 및 수송 설비 이렇게 총 5가지의 챕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급배수 위생 설비가 됩니다. 우리가 몸을 씻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받아서 써야겠죠. 그것이 이제 급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다 사용한 물은 바깥으로 내버려야겠죠. 그것이 바로 배수 설비입니다. 우리가 몸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급수와 배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설비 과목에서는 급배수 위생 설비가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춥다 또는 덥다라고 할 때 냉방, 난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또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과 공기조화 설비, 줄여서 공조설비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설비와 가스 소화 설비, 정보 수송 설비는 출제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출제가 되더라도 출제되는 그 항목이라고 하죠. 그 문제가 거의 대등소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급배수 설비, 냉난방 및 공조 설비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챕터인 건축 제도가 있는데, 자, 건축 제도는 총 4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가장 기능사 과목 중에서 출제 빈도수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출제 빈도수가 가장 작다라는 것은 출제 난이도도 상당히 쉬운 이제 그러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제도 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제도 통칙이란 말이 있죠. 자, 바로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KS 법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KS 통칙의 건축 제도가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라는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설계 도면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도면의 종류와 특징들을 여러분들께서 구분만 잘 해주신다면 크게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는 그러한 과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번에 보시면 건축물 묘사와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원에서도요 굉장히 쉬운 것들이 출제가 되죠. 건축물을 묘사할 때 필요한 도구가 뭐가 있나? 예를 들어서 연필 아니면 보드마카, 포스터 물감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 정도만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주안점을 두셔야 될 과목이 바로 챕터 4번에 있는 건축 구조가 되는데, 자, 건축 구조는 총 6개의 챕터로 되어 있어요. 6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은 목구조입니다. 가장 인간이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던 재료 중에 하나가 목구조인데 이 나무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목재들의 장단점, 그 다음에 용도, 그 다음 목재와 목재를 끼워 맞추어야 되겠죠. 그래서 접합과 보강 철물들은 거의 매년 매회 출제가 되는 그러한 경향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목구조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조적구조입니다. 조적이라는 뜻은 쌓아 올린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벽돌, 블록, 돌 이런 3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은 벽돌 구조와 블록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의 이것도 목구조와 마찬가지로 매년 매회 출제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또 놓치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목구조와 조적식 구조도 물론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재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대량, 그 다음에 신속하게, 그 다음 튼튼하게 짓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들도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어느 것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심이 없이 세부 사항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러한 단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철골 구조인데 철골 구조는 장단점만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화재에 취약하다든가 아니면 높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철골 구조도 접합이 있겠죠. 철재와 철재를 접합시켜주는 그러한 부재들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거기서 파생된 것이 이제 구조 시스템이라고 있어서 골조 구조와 입체 구조가 있습니다. 뭐 막구조, 쉘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여기 단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원에서 나오는 출제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챕터 2번의 목구조, 그 다음에 챕터 3번의 조적구조, 그 다음 챕터 4번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죠. 이제 5번째로 건축 재료가 있는데 건축 재료를 보시게 되면 단원이 무려 1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수 재료를 끝으로 해서 첫 번째 건축 재료까지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게 되면 건축 재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건축 재료의 분류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전 설명에서 해드렸듯이 여기에서도 KS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이 건축 재료의 성질이에요. 성질이 크게 두 파트인데 물리적 성질과 역학적 성질로 나눠지게 되다 보니까 단어들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공부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구조 과목에 있었던 목구조와 비슷한 거죠. 바로 목재라고 있어요. 같은 나무지만 구조 과목에서는 목구조라고 부르게 되고 재료 과목에서는 나무를 이용했다, 그러한 재료다라고 해서 목재라고 합니다. 지금 각각의 특징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목재의 장단점, 뭐 예를 들어 석재의 장단점. 자,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셔야 되냐면 각 단원별 재료의 장단점은 필수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재 단원도 꽤 출제가 많이 되는, 잘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에 석재가 있어요. 석재는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다니실 적에 배우셨던 뭐 화성암, 그 다음 수성암, 변성암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러한 석재의 분류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겠고,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석재의 장단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해 주셔야 될 것이 점토인데요. 점토는 쉽게 얘기하면 진흙이죠.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소송 온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것은 시멘트인데요. 시멘트가 있어야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시멘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시멘트의 성질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시멘트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모든 시멘트의 분류, 그 다음 성질, 장단점, 용도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인데요. 자, 이 콘크리트는 구조 과목에서도 있었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매우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번째 단원인 콘크리트는 반드시 모든 것들을 마스터를 해 주셔야 합격이 되신다라는 생각으로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단원부터 13단원이 있는데 7단원부터 13단원은 어느 정도 관연도를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공통적인 건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각 재료별 장단점이죠.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주신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든 과목에 대한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뭘 알아볼 거냐면 각 단원별 문제 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라는 자격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문제 수는 60문제가 되죠. 그 다음 시험 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쭉 보시게 되면 자, 건축계획, 제도, 구조, 재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은 건축계획과 설비, 제도, 그 다음
여기에는 없지만 아까 계획 과목에 법규가 있었다고 했었죠. 이렇게 합쳐져서 몇 문제가 출제되냐면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4번과 5번이 구조예요. 네, 구조, 건축 구조인데 여기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6번, 7번이 건축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재료 과목이 또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죠. 어떠한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벌써 결론이 나왔죠. 바로 구조 과목과 그 다음 재료 과목만 합쳐서 무려 4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총 60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아야 합격이 되냐면 36문제 이상 맞추시게 되면 합격이 됩니다. 뭐야말로 구조와 재료 과목만 다 맞춰도 합격이 됩니다. 기사 과목과 산업기사 종목과는 다르게 기능사는 각 과목별로 몇 점 이상을 맞아라 라는 그러한 것은 없기 때문에 총 60문제 중에 여하튼 36개 이상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와 재료 과목이 40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20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여기 중에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바로 계획 과목이에요. 계획 과목이 20문제 중에서 적게는 10문제, 많게는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역으로 말씀드리죠. 설비와 제도, 법규 과목은 결국은 적으면 8문제, 많으면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법규와 설비와 제도는 관연도 문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략적으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